안녕하세요, 이문택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너무 많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기공이 되고 나서의 모습이 어떤지 그 모습을 현실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필름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일감은 안정적인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먼저 기공이 되었을 때 그 인건비에 대해서 주변 팀들과도 이렇게 내용을 공유해보고 지역별로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23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사이, 이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또는 팀별 특성상 그에 따른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밑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긴 합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평균적으로 기공까지의 시간은 3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먼저 기공을 올려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현실에 안주하면 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올린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입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25만원 받는 기공이 한 달 기준 한 20일 정도 일을 한다면은 한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죠. 물론 실수령액은 사실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 일에는 근로복지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 그걸 좀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용직이다 보니까 하루에 버는 수입이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육체를 움직여야지 내 몸으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몸이 어디 아프거나 망가지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관리를 미리미리 잘 하셔야겠죠. 우리 직장 생활과 마찬가지로 우리 현장 일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인테리어 필름을 쉽고 재밌게만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건데요. 자, 생각해 보시죠. 하루에 수백 번에 앉았다 일어섰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그 구부리고 접는 동작들, 그러다 보면 엘보, 무릎, 손목, 허리 등의 이제 관절 부상, 근육통 같은 직업병이 따릅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 직업병이 따르진 않을 건데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허리, 치질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우리만의 고질병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은근히 우리 일도 정말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생각보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오야지들 보면은 성격이 막 날카롭고 거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봉사 분진도 결코 적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기관지 건강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점 유의하시면 좋고요. 이러한 이유로 50대 중후반부터는 서서히 이제 체력에 붙여서 좀 힘들어 하십니다. 대체로 필름은 좀 육체적인 그 노동 강도가 좀 덜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으로 이거는 좀 오랫동안 늦게까지 내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 생각은 많이 비껴 나가실 겁니다. 우리 그 있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두고 봐도 오늘 아침에 나는 막 파이팅 넘치고 막상 나의 업무가 시작했는데 다른 거에 자꾸 이제 집중이 뺏기는 거죠. 유튜브도 봐야 하고, 누구랑 연락도 해야 하고, 오늘 저녁에 약속도 잡아야 하고, 와이프 심부름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내 할 일을 못하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파이팅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가졌던 그 목적성이 좀 상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봐도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결심하는 게 50대 넘어서 60대 넘어서 그게 온전하게 남아있을까? 절대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50대가 넘는데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냐? 이게 50, 60대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방금 드린 이 이야기로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일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냥 계속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도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가셨으면 하길 바라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은 말 계속 반복한다고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무슨 일이든 자신의 일을 일이 아닌 좋아하는 무언가로 느끼는 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부적 요인이 튼튼하니까 이 외부적 요인이 아무리 거칠게 들어와도 다 튕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공이 되고 나서 일을 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으로 좀 나눠집니다. 크게 이때쯤 되면 세 가지 경우 모두 프리랜서 형태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팀에 소속돼서 고정으로 일당을 받고 하는 형태입니다.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월급 형태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거고, 그냥 그 팀에 고정으로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자면 예능이라고 치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주 출연자들이 있죠. 고정으로 쭉 가는 그런 출연자들, 그냥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정한 페이를 받고 메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우. 제가 생각해도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어요. 살짝 억지 같았네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두 번째로는 일당과 본인 일을 골고루 섞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내일이 있을 때는 내일 위주로 해나가지만 내일이 없을 때는 주변에 바쁜 팀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당으로 나가서 서로 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품앗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품앗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00% 내일만 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제일 원추하는 형태죠. 내가 직접 영업도 하고 현장 운영도 하고 뭐 고정 인력이든 섭외 인력이든 현장을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대체로 기공들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경우 외에 정말 절망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상황인데요. 날 불러주는 팀도 없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현장도 없고 기공인데도 일을 한 달에 열흘도 못할까, 그런 걱정들.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좀 적잖게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그런 분들이 왜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겠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일을 못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인기 많은 인력 조건에는 일을 그냥 엄청 빨리 하는 사람, 현장을 빨리 칠 수 있는 사람, 양 위주로, 질보다는 양, 그리고 일을 엄청 깔끔하게 하는 사람, 이 경우는 양보다는 질이겠죠. 대신 이 사람이 건드린 거에는 정말 흠잡을 데도 없이 퀄리티가 최상인 겁니다. 제일 사실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평타 치는 속도도 적당하고 뭐 마감도 적당하고, 근데 제일 최상은 속도도 최상, 마감도 최상, 이런 경우죠. 자, 이 경우는 제가 좀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일머리가 좋다거나 그런 것들, 근데 뭐 일머리 좋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을 빨리 하든 마감이 좋든 그 두 가지는 무조건 옵션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우죠.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교성이 뛰어나거나 인간미라도 특출나게 좋은 것이죠. 그 외에 있잖아요. 밝고 씩씩하고 에너지 넘치시는 분들,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막 에너지가 생기고, 오늘 같이 없으면 막 허전한 사람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이런 분들은 저 정도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또 국룰입니다. 자, 이번 시리즈 입문에서부터 기공까지의 과정을 쭉 보셨다면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히려 방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자리 잡는 그 방법이었던 거죠. 앞으로 단순하겠지만 호기심에 입문하신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일이 그냥 노가다 치고 저거 되게 편해 보이는데, 저거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재밌는 게 그런 재밌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쉽게 보면서 재밌게 보는 느낌 있죠. 그런 분들, 일단 그냥 편할 생각으로 그런 판단으로 입문하신 분들은 사실 그만두실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환상이 분명히 깨집니다. 처음에 그 기대했던 그 환상은 일단 없애줘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마인드 세팅, 내 사고가 먼저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내면이. 그러니 제가 앞선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시공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공 방법을 익히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기본기 5원칙, 올바른 펠트 사용 원리. 자, 이거는 10년 20년 경력자들도 제대로 아직 그 펠트 사용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포를 퍼트려서 빼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직까지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악이죠. 자, 그 다음으로 꺾기. 자, 필름을 붙이는 면들은 이제 일반 면도 있지만 이 굽이 꺾이는 면이 있어요. 그 꺾는 그 각들을 잘 살려줘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꺾는 게 제대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다 꺾는 구간마다 붕 떠 있는 거예요. 각들에 그렇게 둥구스름하게 붕 떠 있으면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진짜 흉합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사실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우리 소비자를 만만하게 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언젠가 호되게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감 칼질,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모든 필름의 마감은 칼질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자를 대고 잘라내건 아니면은 커팅, 스라를 쳐내든 그 과정이 있는데, 뭐 힘 조절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칼질이 거칠어서 그런 실수가 좀 계속 연발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 칼질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잡기, 아까 꺾기랑 다른 개념인데 안쪽 마이너스 구간에 각을 잡는 건데, 이건 헤라로 각을 잡는 거예요. 플라스틱 헤라든 우리 철로 된 헤라든 그 뒷부분으로 해서 각을 접어 놓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완벽하게 각이 접히는 게 아니고 배가 불러있듯이 붕 떠 있는 거예요. 막 급하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를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것도 그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가 점검입니다. 내가 시공을 할 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10초 정도를 위무적으로 내 작업물을 한번 살펴보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시공하면서 실수하잖아요. 본인은 무조건 알아요. 경력이 적어도 1년 이상만 돼도 내가 작업하다가 살짝 이게 뭐 뜯겨 나가고 그런 거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본인이 그거를 은폐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 점검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 양심을 비추는 그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같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 깔끔하게 하거나 엄청 빨리 하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기본기만 6개월 동안 이것만 신경 쓰고 집중해서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일 깔끔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 100%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느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마감 퀄리티는 좋아지는데 이 좋은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퀄리티는 계속 꾸준하게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더 적응이 되고 숙련이 되다 보니까 속도까지 빨라지는 거죠. 그 어느샌가 이제 발업 질럿 되는 거예요. 막 부스터 달고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현장을 누비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 시공하는 방법 왜 안 알려주지? 난 저런 거
거 언제 붙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혼자 묵묵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원칙을 스스로 꾸준하게 계속 실천하세요. 그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처음에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한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진짜 위너가 됩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자, 10년의 시간을 잘못된 습관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습관을 절대 고쳐낼 수 없어요. 버릇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오히려 안 좋은 거에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최악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만드는 최악의 상품에 내가 10년 동안 그 회사에 투자를 해준 격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까놓고 보니까 그 상품이 나인 거예요. 이제 와서 뭐 어떻게 못하네. 근데 6개월에서 1년만이라도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 확실하게 바로 잡고 꾸준하게 성장하시면은 1년, 2년 안으로 100% 빛을 봅니다. 자, 이것만 완벽하면 시공 방법을 따로 배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십시오. 자, 이유는 아시겠죠? 원리를 이해하니까. 자, 여러분, 이 시장에는 일은 넘쳐납니다. 인테리어 필름뿐만이 아니고 어떤 분야든 웬만해서는 충분히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바른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그 노력을 하고 마음가짐을 바로 잡으시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이 없는 이유는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개선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날 부르지 않거나 또는 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한 하루를 보내며 살아가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땡이었습니다. 땡필 하십시오.